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측정 도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 첫 부분에 인덱스를 참고하신 후 필요한 기능으로 이동하셔서 들으시면 빠르게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측정 도구에는 길이, 각도, 넓이, 점대칭, 선대칭, 회전, 평행이동, 점을 중심으로 확대가 있습니다. 먼저 길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이는 두 점, 선분, 다각형, 원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각형과 원의 경우는 둘레를 구하게 됩니다.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를 이용해서 두 점, 그냥 D를 이용해서 두 점을 찍고요. 또는 선분이니까 S를 이용해서 선분도 찍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이용해서 원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P를 이용해서 다각형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길인데요. 두 점을 선택하더라도 두 점에 대한 길이가 나옵니다. 또는 선분을 클릭하더라도 선분에 대한 길이가 나옵니다. 원을 클릭하게 되면 원 둘레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을 클릭하게 되면 다각형의 둘레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각도 도구입니다. 각도 도구는 중요한데요. 이유는 방향에 따라서 내각 또는 외곽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반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방향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유는 원리는 반시계 방향이 맞는데 실제 점을 찍는 것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찍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P를 눌러서 삼각형을 만들고 ESC를 누릅니다. 먼저 각 ABC의 각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의 각도를 구하려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일단 ABC라는 것은 이 BC라는 변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A만큼 올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B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C라는 시작점을 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각도를 하겠습니다. 자, 각도는 이 C라는 점을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 이 B가 중심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BC라는 선분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A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도가 찍히겠죠.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B가 중심각입니다. 그러면 이 C라는 것이 기준점이 되어서요. BC 선분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A까지 찍히는 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각도를 구한 각도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찍는 것도 좋은데요. 생각해보면 만약 A라는 각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잘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A라는 각을 찍으라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각도 도구에서 BAC를 찍습니다. 그럼 이 방향이 잘 보면 BAC라는 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 이 C라는 각을 구하기 위해서 ACB 이렇게 하면 이 각이 나오겠죠. 만약 반대로 돌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BAC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BAC 하게 되면 외곽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생각해봤을 때 그냥 점을 돌린다는 생각을 하면 시계 방향으로 점을 돌리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이 B라는 점이 중심각이 되어서 사실 이 BC라는 선분이 밑에 선분이 되고요.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A만큼 돌린다는 게 원래 이게 만들어진 취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쓰는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그냥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찍는 것이 그 각도를 우리가 원하는 각도를 찍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넓이 도구입니다. 설명에 보면 두 점, 선분, 다각형, 원에 대해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발자님께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점과 선분은 넓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두 점을 만들어 볼게요. D를 선택해서 두 점을 만들고요. 그 다음 S를 선택해서 직선도 선분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C를 선택해서 원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P를 선택해서 다각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이를 선택한 다음에 두 점을 선택한다고 해서 넓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선분을 선택한다고 해서 넓이가 나오지 않죠. 넓이가 나오는 것은
원을 선택하거나 그럼 원 넓이가 나옵니다. 또는 다각형을 선택하게 되면 다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점대칭 도구입니다. 단축키는 R입니다. 점대칭, 선대칭, 회전, 평행이동 모두 모든 개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개체를 보여드리지는 않고 하나에 2개 정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점대칭은 점의 대칭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준점이 있어야 하고요. 개체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개체를 선택하고 기준점을 선택하면 대칭 이동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체를 만들겠습니다. 점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선분보다는 이번엔 직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 D를 이용해서 기준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점대칭 R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라는 점을 이 F라는 점에 의해서 대칭시키면 G라는 점이 찍히게 됩니다. 마찬가지 직선 BC를 이 F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이 녹색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대신 기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 원에 대해서 F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위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선대칭 도구입니다. 선대칭 도구는 선을 기준으로 대칭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특정 직선보다 X축, Y축, Y는 X에 대칭하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도 점대칭과 동일하게 모든 개체를 선택하고 기준점을 선택하면 대칭 이동됩니다. 주의할 점은 대수로 입력한 함수의 경우 기준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함수로 y는 x를 만들게 되면 선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L을 눌러서 직선을 만든 후에 대칭 이동하여야 합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 함수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정에 가서 그리드 보기 설정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y는 x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이게 2차 함수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럼 fx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x라는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y는 마이너스 x는 직선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5랑 마이너스 5를 연결시키면 되겠죠. 요 두 점을 연결시키면 이제 요거는 주황색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고요. 이 검은색은 함수입니다. 대수 함수입니다. 자, 이때 이제 과연 선대칭 이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점을 했으니까 이번엔 선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를 눌러서 선분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P를 눌러서 다각형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눌러서 원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 CD라는 선분을 일단 선대칭을 해야 되겠죠. 선대칭을 누르고 CD라는 선분을 클릭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 대칭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원이라는 이 원을 클릭하고 Y축 대칭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으로 대칭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각형을 이용해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클릭하면 대칭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수를 클릭하면 대칭 이동이 안 된다 그랬는데요. 그것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 다각형을 클릭해서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겠다고 이 대수창을 아무리 눌러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오류인지 알았는데 대수창에 대해서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 부분 가지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굳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으시다 그렇다면 ESC를 누르고 일단 이 대수창이죠. 요걸 없앤 다음에 그냥 다시 L을 누르신 다음에 아까 했던 방식과 같이 y는 x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대칭을 눌러서 이 도형을 이 선에 대해서 이동시키면 바로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전 도구입니다. 회전 도구는 회전시킬 중심이 있어야 하고 개체를 선택한 후
기준점을 클릭하고 원하는 방향과 각도를 입력하면 회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이동은 그냥 다각형 하나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를 이용해서 하나의 다각형을 만들고 그 다음 점은 원점에 대해서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원점에다 하나 찍어 놓고요. 자, 지금부터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을 시키기 위해 일단 회전시킬 대상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대상을 선택한 다음 그 다음 기준점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 기준점을 따라서 각도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돌릴 거냐 반시계 방향이 이쪽으로 돌릴 거냐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30도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바로 이게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이 G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30도씩 돌아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 2라는 점을 보시면요. 얘가 지금 요거잖아요. 그래서 2가 이 G라는 점을 기준으로 C1까지 이동한 거니까 지금 요만큼 30도 각도를 시계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은 입체 도형을 만들 때 자주 활용되는 도구입니다. 직접 만들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행이동할 벡터를 만듭니다. 벡터는 선분도구에 있죠. 선분도구에 가서 평행이동할 벡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를 눌러서 선분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을 하기 위해 평행이동을 누르고요. 먼저 평행이동 시킬 대상을 선분을 누르고 그 다음 벡터를 누르게 되면 그 선분이 평행이동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입체 도형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나머지 변을 S를 이용해서 ESC를 누르고 S를 이용해서 연결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벡터를 하나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벡터는 위쪽으로 가는 벡터를 하나 만들고요. 역시 방금 했던 방식으로 인해서 평행이동을 누르고 그 다음 이 4개의 선분을 전부 다 선분 하나씩 누르면서 벡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각형 모양이 반대쪽에 또 하나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ESC를 누르고 선분을 눌러서 연결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이때 지금 잘못 연결시켰네요. ESC를 누르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선분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이 선분이죠. 그래서 이때 S를 다시 누르고 ESC 누른 다음에 S를 누르고 이 선분이죠.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선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모양을 점선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또 안 보이는 데는 여기 뒤쪽이죠. 이 뒤쪽도 안 보이는 거니까요. 얘도 바꿔주면 됩니다. 다음에 얘도 안 보이는 거죠. 얘도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여기서 뭐 깔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때 힌트 또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FX에 가시면 종류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종류순을 맨 위로 올라가시면 바로 점이 있는데요. 요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두 번째 점의 크기를 0으로 만드시면 모든 점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보시면 선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선형 메뉴가 있거든요. 근데 선형 메뉴에 가셔서 색깔을 검은색으로 하시게 되면 모든 선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꼭지점이 총 8개가 있으니까 일단 텍스트 메뉴를 이용해서 T를 이용한 다음 레이텍스를 클릭하고요. 돈 누르시고 RM 누르신 다음에 중괄호 누르시고 A를 누르시고 중괄호를 닫으신 다음 글꼴 크기만 키우신 다음 확인을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점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얘네들은 숨기기인 H 버튼을 눌러서 다 숨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숨기실 때 주의하실 점이 막 선분 숨기시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잘 숨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숨기셨으면 이제 ESC를 누르고 이 A라는 걸 누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쓸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저는 주로 ESC로 하지 않고 G를 누릅니다. 그래서 G를 누른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컨트롤 V를 누릅니다. 이렇게 이제 8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들을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의 이제 얘네들 이게 A, B, C, D로 한다 그러면 이제 ESC를 누르고 얘를 클릭한 다음 이 자리만 이제 B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지금 얘 하나 빠졌네요. 레이텍스가 빠졌네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실수를 해서 그런데요. 사실 실수하지 않으면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 밑에도 해주신다면 금방 입체 도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색칠하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RGOMS에서 색칠하지 않고 이것을 스크린샷 찍은 다음에 3D 그림판에서 주로 색칠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건 이제 사람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점을 중심으로 확대한 확대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2학년 닮음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도구인데요. 개체를 만들고 닮음의 중심점을 만들면 원하는 만큼 확대가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D를 눌러서 중심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P를 눌러서 임의의 삼각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을 중심으로 확대를 클릭하고요. 이 점을 선택한 다음에 확대시킬 대상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확대시킬 대상을 먼저 선택하고 점을 선택하면 확대를 얼마나 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 2배 정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요. 2배짜리가 확대되어서 이 점을 기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S를 눌러서 연결해보면 이제 닮음의 중심으로부터 이 닮음되는 삼각형에 이제 B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1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대 2의 비율을 가지는 삼각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반대쪽에 만드시겠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을 갖다가 점대칭하게 되면 이쪽 편으로 다시 2배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편안하게 점을 대칭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점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닮음에 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측정 도구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